제 역설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이 들으시는 강의 내용은 지금까지 아시고 있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후위기가,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유엔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잘못된 판단이다. 쉽게 말하면은 기후변화라는 게 일종의 큰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은 아마 이래서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 했구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보수단체 공화당 쪽에서는 전혀 이 기후위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 출신이고, 또 현재 그 IPCC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장 하시는 이회성 박사님도 우리나라 출신이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분야에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마 들으시면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종말론적 환경주의,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저기 있듯이 그 Fake Invisible Catastrophe and Threat of Doom이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종말의 위협인데, 제가 이 저자 책을 번역하면서 이 저자하고 얘기하면서 이 제목이 너무 길고 이러니까 이것을 종말론적 환경주의, 아포칼립틱 엔바이런먼탈리즘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거다, 그게 참 좋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 둠이라는 말을 빼가지고 종말론적 환경주의라 하고, 이 뒷제목을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한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저자 소개하고 환경 종말론이 뭐냐, 이 부분이 이 저자가 저한테 한국 독자들에게 써준 내용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3장과 4장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 나머지가 이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 결국은 나머지 그 12개 장 중에 3, 4장을 빼고 나머지 1, 2장부터 해가지고 12개 장으로 되어 있고, 이 원래 뒤표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알칸사스 주지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에 잘못된 걸 지적했는 불편한 사실, 이것도 제가 번역한 책인데 이 책 저자의 얘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저자 소개와 이제 환경 종말론 계열을 이야기하면은 이 한국 독자들에게라고 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이분이 바로 이게 그린피스 공동 창립자가 이제 이 공동 창립자 이제 패트릭 무어 박사인데, 지구 온난화가 인간에 의했다는 것은 전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그린피스 코파운더, 그린피스 공동 창립자 패트릭 무어에 따르면은 그 기후위기라는 것은 not only fake news, 가짜 뉴스일 뿐만 아니고 가짜 과학이다. 그리고 there is no climate crisis, 기후위기라는 거 없고, 단지 있는 거는 뭐냐면 날씨가 있고 기후가 있고, 전 세계에는 실제로 기후위기를 가져왔다는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이게 보면 있죠, building block of all life, 메인 빌딩으로 우리가 모든 생명이 이산화탄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도 이 저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기가 우리 국내 소개하면서 자기가 1971년도에 알래스카에서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거를 이분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에서 그린피스 설립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캐나다 UBC, 브리티시 콜ум비아 대학교에서 생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린피스 최고결정위원회에서 15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환경 캠페인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린피스는 자원자들이 환경을 위한 숭고한 의도로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고래 포경 금지, 그리고 어린 물개 학살 방지, 물 대기 토양의 독성 물질 투기 금지, 그리고 기타 많은 활동이 해가 갈수록 매우 성공적이었다. 1980년대 초에는 이 그린피스가 말이에요. 연간 1억 달러가 넘었고, 연간 예산이 1억 달러가 넘었고, 월급 받는 직원이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지금은 훨씬 더 전 세계 55개국에 지사가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런 것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린피스를 떠나요. 왜 떠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린피스는 거대한 기업체로 변모하여 모금 활동이 최우선이었다. 거의 모든 캠페인은 기금을 받기 위한 거짓 정보로 공포감을 주고 과장되고 자극적인 선동에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 1986년 나는 그린피스를 떠나기로 했다. 이분 떠나요. 그리고 그들은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캠페인으로 자금을 모으는데 몰두하고 과학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에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올바른 과학과 논리적 사고에 신임을 두는 합리적 환경주의자, 그 sensible environmentalist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람의 이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이 환경은 과학과 논리적 사고에 이제 신임을 둬야 된다. 이 책이 나오니까, 금방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원전이 잘못되었고, 이게 다 환경주의자가 나온 공포였다. 이런 이제 책에 이게 책 소개가 나오고, 동아일보도 뭐, 여기 보면은 북극곰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저자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이메일로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린피스 창립자가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기에 변하지 않는다. 탈원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아주 환경 에너지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면서 뒤로는 반응하면은 국민들 세금을 다 챙기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 이런 나와요. 좌파 정부와 시민단체가 환경을 정치 도구화했다. 이게 다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앞에 거는 일면에 나왔고 뒤에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나오니까 말입니다. 국내의 이 좌파 매체들이, 언론들이 저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린피스 이제 바로 방금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창립자는 이 탈원전은 폰지 사격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력서가 잘못됐다. 허위 이력이다. 그린피스 창립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이런 데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근거를 두게 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란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린피스 창립자 허위 이력 내세운 조선일보 탈원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린피스 창립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이제 이분도 직접 내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했는데 그린피스의 홈페이지가 여기 보면은 2006년도 12월 달에 보면은 여기에 적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창립자고 돼 있다고요.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2006년 이럴 때까지는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창립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돼 있다가 2007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들만 남겨두고 이랬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제가 여러 가지도 물어봤는데 이 사람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 원자력 발전이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끌었어요. 공동위원장을 했어요. 이거 할 때부터 뭔가 하면은 그린피스는 지금도 끊임없이 원전을 반대해요. 원전을 반대하는데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고. 그린피스 창립자가 원전을 적극 지지하니까 그린피스에서는 이 사람 창립자가 아니라고 빼버린 거죠. 빼버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은 인류의 놀라운 발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오늘날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 기술도 이렇게 안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기서 빼버리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왜 빼버린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이 사람이 직접 내받은 사진이에요.
그린피스가 처음에 수소폭탄 실험 금지하는데 해상 시위하러 나갈 때 바로 저분이죠. 저분이고, 이분이 따로 이건 직접 내한테 준 건데,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언제 이 홈페이지를 그 스크린 캡처하는가 하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하고 뭐 히스토리 파운드로 되어 있죠. 이게 언젠가 하면은 2007년 2월 21일 날 스캔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 보면은 요걸 좀 더 큰 게 한 거예요. 파운더가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싹 지워버리고 요 패트릭 무어라고 되어 있다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그 UBC의 생태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다고요. 나머지는 뭔가 하면 전부 다 무슨 변호사고 이렇더라고요. 변호사고 이러고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말고는 나머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죽고 없어요. 그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피스 창립자가 1971년도에 그린피스를 창립했는데 그 당시에 나머지는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린피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탈원전이 잘못되고 원전이 이렇게 훌륭한 기술인데 그걸 반대하는 그린피스는 완전 잘못됐다. 이 사람이 이런 자기 그 사진들 이런 것도 보내주고 내가 봤어요. 그리고 벌써 이게 뭐 98년도에 그 신문에 났던 거 있잖아요. 그린피스 파운드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린피스를 코파운드로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이 끌어온 거예요. 15년 동안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태학을 했고 환경을 좀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가 이제 변호사고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에 여러 가지 뭐 팍스 뉴스 이런 데 다 뭔가 그린피스 코파운드로 나와요. 그린피스 코파운드로 전부 다가 미국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린피스 홈페이지가 바꿔버리고 이 사람이 원전을 찬성하니까 바꿔버리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허위 이력을 조선일보에서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붙기 시작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왜 그린피스를 떠났느냐. 이거는 책에 나오냐고 내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그린피스를 떠난 것은 아주 명백하다. 이유가 명백하다. 베리 클리어. 또 리전이 아주 베리 클리어한데 뭔가 하면은 그린피스가 하이잭 됐다. 하이잭 됐는데 왜 누구한테 하이잭 됐냐면 폴리티컬 레프트. 이 사람은 계속 보면 책에 보면 저게 나와요. 그린 레프티스트. 녹색 좌파라는 이야기를 계속 써요. 그래서 제가 녹색 좌파는 너무 정치적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환경 탈레반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원론적인 것들을.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여러 번 이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이거 보면 뭐예요. 정치적 좌파들에 해가지고 그린피스가 하이잭 됐는데, 왜 하이잭 됐느냐? When they realized there was money and power in environmental movement. 환경운동에 돈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정치적 좌파들이 알고 그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하이잭 됐다. 그리고 it was a leftist leaning political activities. 자경화된 정치 활동가들, 특히 뭔가 하면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노스 아메리카 앤 유럽에 있는 자경화된 정치적 활동가들이 그린피스를 from science-based organization, 과학에 근거한 조직을 political fundraising organization, 정치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조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책의 이제 주제가 되는 환경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에 이 책은 내가 지난 50년 동안 환경운동가이자 과학자로서 환경 진실에 관해 다면적으로 탐구하면서 축적한 지식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짓 정보와 잘못된 예측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것 말고도 2013년 뭐 이런 데 보면은 trees are answer. 나무가 답이다. 우리가 지금 산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고 뭐 생물 자양성 문제라든지 수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왜 그린피스를 떠났는지 이거 둘 다 번역이 아직 우리나라는 안 됐는데 바로 이 책이 바로 뭐냐? 딱 본인이 75세, 70세 넘어가지고 이런 책을 쓴 거죠.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1921년도에 출간을 하고 이 바로 그린피스 창립 50주년에 이 책을 냈는데 이게 주로 이런 것도 나와요. 원자력 문제, 북극곰 문제,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산불. 우리 지금 산불만 나면은 기후변화다 그러는데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호 뭐 이런 각종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지고 뭔가 하면, 그리고 진짜 속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다. 완전히 지금 우리도 지금 지구의 기온은 태양의 활동과 거리 및 각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너무 덥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그리고 이 모든 거짓 정보와 잘못된 예측은 가짜 환경 종말론의 일부에 해당한다. 반산업화와 반문명적 이념의 바탕을 둔 환경 종말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겁주고 인류 문명 발전을 방해해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종말론을 보여주는 하나의 만화인데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리펜트, 리유즈, 리사이클, 레스트의 번 이름만 무슨 가면은 회개하라, 재사용하라, 재순환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당신들은 다 타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지금 뭔가 하면 우리 원래 이걸 그러니까 환경 그 단체들, 그 환경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3R 이론이라 이라는데, 원래 3R은 우리 환경에 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라. 이게 3R이라고 나오는데, 얘들은 완전히 지금 현재 뭔가 하면 환경이 종말론을 만들어가지고 종교화 시켜버린 거지. 똑같은 지금 일을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말론이에요. 근데 초기에도 종말론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죠. 이것도 강의도 하고 하죠. 60, 70년대 말이에요. 화학물질 공포. 그 DDT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화학물질이 인류를 종말로 끌고 간다는 이런 것도 있었고, 인구폭탄, 자원 고갈, 식량 부족 등과 같은 종말론이 있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공감을 얻었지만은 1980년대와 90년대 와서 다 틀렸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묵의 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화학물질 때문에 모든 곤충들이 다 죽고, 이 DDT 같은 것 때문에 곤충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봄이 되어도 새가 울지 않는다. 새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지금 보십시오.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당시에 곤충학자예요. 사람을 마치 파리 모기처럼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80년대 되면은, 다 굶어 죽고, 미국에서만 6천만이 굶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인구 폭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 또 72년도에 MIT에 여기서 가지고 성장의 한계,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자원 고갈이 되고 80년대 되면은 석유가 다 떨어진다. 그 더 이상 이제 지구에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뭐 성장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8, 90년 되면은 다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은 지구에 살 수 있는 인구는 25억 명이고, 지구 수용 인구가. 저게 되면은 30억 명이 되면은 비재생 자원, 그러니까 뭐 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재생, 한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지. 다 고갈되고, 또 하나가 뭐냐. 40억 되면은 지속 가능 성장이 불가능하고 대기근이 온다. 그 다음에 50억 되면은 전 세계는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초기 환경 종말론者. 지금 어때요? 지금 석유가 남아돌고, 지금 석유가 그뿐만 아니고 지금 뭐 식량이 남아돌고, 지금 70억, 80명 돼도 지금 10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지금 전 세계에 나오고 있어요. 일부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분배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의 이론은 뭐냐? 그럼 지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정답은 뭐냐? 그때 달라요. 그때의 인간이 과학과 기술에 따라 가지고 지구에 살 수 있는 인류는 사람의 수는 달라진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라늄 같은 게 말입니다. 옛날에 이것이 자원이 될 줄 몰랐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올 줄 몰랐고, 지금 거기 뭔가 하면 석유, 석탄도 15세기, 16세기 이럴 때는 하나의 검은 돌에 불과했고, 석유도 하나의 등불만 켜는 줄 알았지, 그것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하고 자원을 몰랐는 거죠. 그 실리콘이라든지 뭐 지금 나오는 거 전기차, 니켈 같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옛날에 그냥 다 돌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게 뭔가 하면
자원은 그게 바로 궁극적 자원인데 모든 지구의 우리 자원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이 이게 자원이다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과학과 기술에 따라 가지고 지구에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점점 식량 생산 늘어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초기 종말론이 먹혀 나간 거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이 종말론이 나왔는데 보십시오. 그때 좀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유엔이라는 데가 말입니다. 이 종말론에 동참을 했어요. 유엔의 가장 큰 환경기구가 뭔가 하면은 유엔 환경계획이라고 해요. UNEP라는 데가. 72년도에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디렉터였어요. 카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72년도에 모리스 스트롱이라고 이 사람이 UNEP의 초기 파운딩 디렉터죠. 설립 디렉터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는가 72년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구에 지금 10년 남았다. 1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10년 뒤에는 지구에 보십시오. To save the world from catastrophe. 재재앙으로부터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이 딱 10년 남았다.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유엔에 가면 똑같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82년도 이 사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75년도부터 디렉터를 맡았는데 이 사람도 뭐라 했느냐 하면은 뭐예요? 82년도에 딱 18년 남았다. 예? 20세기 끝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지금 18년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지구를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노력하지 않으면은 지구는 종말. 똑같은 소리 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88년도에 뭔가 하면 지금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IPCC를 설립을 했다. 설립을 하고 그 당시에 뭔가 하면 맨하탄에 그 UNEP 본부가 말입니다. 저기 케냐에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뉴욕에 이 본부가 뉴욕에 있는 그 UNEP 본부에 있던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89년도에 10년 남았다. 계속 UN 자체가 이 종말론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 지금도 똑같은 이 지금 기후 종말론도 똑같은 유엔이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종말론이 나왔다. 이게 전부 다 저 책 저술의 그 앞에 앞부분 나오는 겁니다. 한국 독자들의 초기 환경 종말론은 우리 가까이에서 눈에 보이고 숫자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지 않았다. 초기 종말론이 이제 이게 8, 90년대가 사라지니까 드디어 만들어낸 게 뭐냐? 새로운 종말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뭔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들은 이산화탄소나 방사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북극곰과 산호초와 같이 아주 멀리 떨어져 우리가 확인 불가능해요. 응? 이상 눈에도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 스스로는 그러한 주장의 진실을 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 오늘날 새로운 종말론은 그 파급력도 엄청나서 세계 곳곳에서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 지금 뭐 난리 안 해.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 일부 국가에서는 탈원전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했던 거죠. 실제로 보십시오. 잠시 이제 기후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요게 빨간 선이 말입니다. 저거예요. 이산화탄소 증가선이고 파란 저 선이 뭔가 하면은 지구의 온도 증가예요. 그런데 쭉 증가하는데 증가를 하지만은 뭐냐면은 지구의 온도는 1880년부터 1915년도까지 연도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관측되고 증명되고 있어요. 1945년부터 1977년까지 온도가 떨어졌어요. 저 때는 뭐냐? 또 지구가 식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단됐어요. 중단됐다고요.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CO2가 기온을 증가시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었죠. 바로 화석연료 사용이 급속히 늘어났다고요.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건 다 이제 나와 있는 사용된 그 석유 사용량 이런 게 다 추정되는 건데 특히 뭔가 하면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간이 산업화 이후에 이 화석연료로 인해 가지고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의 총 배출량 25%가 이때 나왔어요. 근데 이때 나왔는데 왜 저때 중단되었느냐? 저때는 엄청 빨리, 엄청 급속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지구는 중단된 거죠. 이 증명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라니 뭐 어떠고 하는데 유엔에 있을 때 이분은 10년 동안 적응하고 다녔는 거예요. 실제로 유엔의 기본 목적은 뭐냐? 세계 평화 유지고, 그 전쟁 억제, 인권 문제, 여성 보호, 각종 이게 병 뭐 이런 것들인데
지난번에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반인권적 행위가 있어도 유엔은 숨어버리고, 지금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에도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별 하는 짓은 뭔가 지금 계속해서 기후변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얘 지금 그레타 툰베리, 이게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다 그 필이 꽂혀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앞 세대가 너무너무 지구를 다 작살내가지고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러고 지금 다니는 거지. 다니니까 우리나라 애들도 뭔가 하면 얘가 금요일 학교를 안 가요. 스트라이크 한다고. 우리나라 애들도 따라 지금 스트라이크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지. 또 이 사람 보면은 AOC라 해가지고 이 미국의 하원의원인데, 뉴욕의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뉴욕에서 뭔가 하면은 저거 했다고요. 바텐더, 웨이트리스 하다가 뉴욕의 하원의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다니는가 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구에 12년밖에 안 남았다. 12년 지금 하나도 막 나오고 하는. 지금 정치인들 막 이런 지금 난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비과학적 탈원전과 탄소 중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 이 사람의 메시지예요. 나는 한국이 새로운 환경 종말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엔의 기후변화 주장을 과학적 검토도 없이 받아들여 저탄소 녹색 성장, 지난 MB 정부 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다 영향이 뭔가 하면 바로 저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향이죠.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더니 이제는 에너지 빈곤 국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지금 최빈곤이에요. 99% 에너지를 지금 수입해 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석탄, 석유부터 해가지고. 그 불구하고 탈원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정부죠. 나는 지난 2012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몇몇 원자력 발전소도 직접 가보았고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에 관한 강의도 했다. 왜 원자력 에너지가 먼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인지 설명했다. 이분이 자기가 여기 와 찍었다고 사진을 나한테 직접 보내준 거예요. 이분 사진을 직접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이분이 보니까 2012년 이때 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했더라고. 저는 그때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장 한다고 학교에 그때 뭐 잠시 떠나 있었죠. 그때 보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세계전 환경석학이 직접 들려주는 지구환경 이야기라고 이렇게 했대. 이분이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역사에서 발전 원자로 때문에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 다른 원자력 하는 교수한테 전화해가 정말 이 말이 맞느냐? 없대요. 없고 오늘날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 기술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간에 뭐 있는데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책에 전하는 메시지가 절실한 국가다. 이 책이 널리 읽혀져 한국이 하루빨리 탈원전과 탄소 중립과 같은 무모하고 비과학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진짜 중요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바란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왔을 때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뭐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YTN, 중앙일보 각종 나왔던 것들을 제가 책에도 이렇게 그래 뵙고 또 이분이 미국 상원의원에서 지구온난화는 과학이 아니라고 정언했던 것을 그 당시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했더라고요. 2014년도 3월에 한국경제신문 논술로 이거를 썼더라고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 세 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세 분인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윌리엄 하퍼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지구의 연력학을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고 있는 사람이고, 리차드 린젠, 저분이 MIT의 기후과학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완전히 지금 그 얘기네, 기후변화가 완전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또 바로 패트릭 무어. 이 세 사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트럼프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총사예요. 중요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이분들이. 이분 보십시오. 윌리엄 하퍼. 이 사람 보십시오. Is there really a climate crisis? 기후 위기가 있다고? 진짜 있다고? Science say no. 과학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 이 사람 보시죠. 리차드 린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뭔가 하면 MIT 교수를 하는데 미국에서 원래 잘 나가는 교수는 학교를 3번 옮긴다 그러거든요. 하버드, 시카고 대학, 마지막은 이제 MIT. 완전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쪽에서는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그걸 믿으려 그러면 차라리 마술을 믿어라. 이 말 보시죠. Pretty close to believing in magic. 차라리 마술을 믿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트럼프가 지구온난화는 보십시오. 글로벌 워밍 is a total, 완전하고 and very expensive hoax. 완전 엄청난 돈이 많이 드는 사기다라고 주장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다시 이제 또 하겠다고. 근데 바이든도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의 한 20% 정도가 지구온난화를 믿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80%가 믿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이게 지금 절대로 이게 뭔가 하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까지 교토 협약부터 미국에는 국회에 어느 정부도 국회의 비준을 얻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마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보십시오. 뒤에 제가 우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3, 4장에 나오는 기후변화 진실 이 두 번째 그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제 3장에 보면은 이거의 3장의 제목이 생명이 원천이 파멸의 악마로 변했다. 바로 생명이 원천인 이산화탄소가 지구 종말을 부르는 지금 파멸의 악마로 지금 변화시킨 거죠. 4장이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 역사가 아주 교활하게 조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죠. 이거는 다 인정되는 거죠. 지금 지구에서 5억 7천만 년 전까지 5억 7천만 년 전 이전에는 지구에 생명체가 많이 살지 않았어요. 아주 단세포 그런데 5억 7천만 년부터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생명체가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그 해저 퇴적물을 이용해가지고 지구의 기후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퍼플, 보라색은 이산화탄소가 과거에 지구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블루 컬러는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거예요. 이산화탄소하고 기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과거 역사에서. 특히 보십시오. 이 부분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아주 바닥인데 온도는 아주 높게 돼요. 이것도 보십시오. 전혀 과거에 보면은 전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책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구에는 끊임없이 불가마와 얼음집, 핫하우스, 아이스하우스. 여기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더울 때고, 거기는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추울 때인데, 계속 더울 때, 추울 때 반복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두 번의 저탄소 위기.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아주 떨어지면은 문제가 뭐가 되느냐? 식물이 못 자라요. 그 지구의 두 번의 이산화탄소가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탄소 시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우리는 아주 이런 시기에 살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5천만 년 전부터 지금 지구는 식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뭔가 하면은 저탄소일 뿐만 아니고 지구가 빙하기에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은 빙하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야기 아니고 지질학 이 분야의 이 지구의 기후 역사, 지구의 지질학 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인정하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뭔가 하면 홍적시의 빙하기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지금보다도 10도씨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높다고 난리는데 과거는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의 저탄소 시기가 재미가 있어요, 보면. 하나는 이때예요. 석탄기예요. 카보니페러스, 이게 뭔가 하면 석탄기예요. 저때 이제 묻혀있던 게 지금 우리가 발에 서는 석탄이죠. 저때 어마어마한 석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를 땅 속에 묻어 두어도 석탄이 안 돼요. 저 시기는 그러면 왜 석탄이 됐느냐? 상당히 오랜 시기에 석탄이 될 수 있던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구에 곰팡이가 진화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 목재의 리그닌이라는 성분을 지구에는 곰팡이가 없어가지고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지구에 엄청난 나무가 자라가 땅 속에 묻히면은 썩질 않는 거죠.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석탄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던 모든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나무가 되고 하니까 바다에 가라앉는 거죠. 땅속에 묻혀버려. 그 지구에 그것도 뭐냐면 몇 억 년을 그러니까 몇 억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요때예요. 요때가 뭔가 백악기라고요. 이 백악기는 뭔가 하면은 조개류들 있잖아요.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은 물 속에 있는 이런 조개류들이 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이죠. 이 조개류들이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라임스톤이라고 석회암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석회암들이 저런 식으로 백악이 되어 있는 거죠. 저 백악기에 또 한 번 이산화탄소가 땅속에 묻히기 시작한 거죠. 지금 백악이 많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시멘트 만들고 하는 거지. 하나는 우리가 석탄을 가지고 꺼내 쓰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때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2만 년 전에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나오죠. 182 ppm까지 들었어요. 150 ppm으로 떨어지면 지구의 식물이 다 죽어요. 식물도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도 죽잖아요. 동물들 다 죽잖아요. 똑같이 식물도 150 ppm 이하로 떨어지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한때는 182까지 떨어진 것을 이제 지구가 추울 때 그래 됐는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그것이 증가해가지고 280까지 갔다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뭔가 하면 인간이 드디어 석탄을 사용하고 석유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420까지 올라간 거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책도 나와요. 지금 난리 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고 난리지만은 이산화탄소가 인간이 지구를 살렸다는 거지. 바로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가지고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지구는 두 번의 저탄소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한 번, 여기 한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뭐냐? 곰팡이가 살리고 또 한 번은 뭔가 인간이 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로 봐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뭐 알다고요?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뭐냐? 우리 저 초등학생도 배우잖아요. 광합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햇빛과 여기에 물과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가지고 탄수화물 만들고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고 뭐 단백질이 되고 뭐 지방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이에요. 이 책에 나와요. 우리가 자꾸 그 꽃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은 꽃이 잘 자란다. 집에서 화초를. 그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무슨 바보 이런 바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맞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뭐 애들이 실험하고 있어요. 저렇게 집에다가 화초를 갖다 놓고 이렇게 자꾸 예뻐하고 가서 말도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프레이즈드. 불드, 불리드 이거는 뭔가 하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가고 그냥 쟤는 싫어 이러고 있어. 잘 자란다는 거지. If speaking kindly to plant, help them grow.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있잖아요. 요게 4만 ppm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아마 지금 이 방이 한 1000 ppm 될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지금 4만 되니까 가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은 얘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온실하는 사람들은 그 온실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지금 온실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1500 ppm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50 되면 다 식물 죽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죽으면 동물도 못 살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그냥 420 정도, 저 녹색 정도로 저리 되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책에 나오죠. 실험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는 이런 실험들도 많아 보면 자료도 많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온실 만들어 놓고 저렇게 지금 대기 CO2를 주니까 저렇게밖에 안 자라던 걸 CO2를 점점 많이 주니까 나무 점점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논리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바깥에 있는 산에 가면 나무 있잖아요. 얘들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이 진화해 올 때는 거의 1000 ppm 이상, 거의 1500 ppm 이상에서 자랐는데 얘들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얘들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다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그러고 이 증거들 많이 나와요.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지금 뭔가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말입니다. 1950년대 특히 이후에 지금 대기의 CO2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년 한 2ppm씩 증가해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니까. 증가하니까 보십시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는 더욱 푸르게 변한 거예요.
이건 또 뭔가 뭐 거짓말도 못하는 게 위성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책에 보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호주 위성에서 찍은 거, 하나는 미국 위성에서 찍은 거 나오죠. 보십시오. 또 이 책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최근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도하고 중국, 인도와 중국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에 말입니다. 지금 요 보면은 이 동부 지역에 인도하고 또 여기 중국 동부, 북동부 지역에 요 녹색되어 있죠. 엄청 나무가 자란다는, 엄청 푸르러졌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CO2가 증가했고 또 하나는 뭐냐? 농업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인구는 늘어났지만은 이것이 또 농업 기술도 좋아지고 농업도 말이에요. 옛날보다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니까 식량, 옛날처럼 이렇게 많은 땅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 CO2 fertilization, 이산화탄소 12효과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정의를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식량 생산에,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밀, 쌀, 콜스 그레인, 옥수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식량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거는 그러면은 더 많은 땅을 개간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요 블루 칼라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저거예요. 지금 지구의 지금 경작 면적이에요. 경작 면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경작 면적이 변하지 않지만 식량 생산은 급속히 늘어나는데, 하나는 물론 농업 기술도 좋아졌지만은 그보다는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식량이 늘어나고, 이것도 자료가 나와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먹는 말입니다. 45개 작물, 세계 식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45개 작물이 지금 보면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증가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캐럿 이런 거 들었잖아요. 캐럿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7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와요. 세계 식량이 지난 61년부터 2010년까지 말입니다. 뭐 했는가 하면 수확량이 3조 달러 증가했다. 앞으로 지금 늘어날 것이 말입니다. 2050년까지 9조 8천억 달러만큼 식량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바로 저것 때문에. 바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가지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지금 이산화탄소 증가는 인간이 얻는 하나의 행운이다. 그것도 어느 나라만 얻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골고루 모든 지역에서 공짜로 얻는 행운이다.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게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시하고 온실 효과, 극히 일어나지도 않는 온실 효과를 일어났으면 지금 98년도부터 왜 이게 중단됐느냐 이거죠. 그것도 25%나 배출했는데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보십시오. 또 하나가 이제 기후 역사를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기후 역사도 지금 완전히 조작된 것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5천만 년 전부터 지구가 냉각 중이에요. 그 냉각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왜 냉각되고 있느냐? 이때부터 지구에 원래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물의 흐름이 해류가 달라지죠. 그 지구의 기온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뭔가 하면은 하나는 태양,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해류예요. 바다. 왜냐하면 바다는 열의 저장고와 열의 분배자예요. 받으면은 그것을 찬 곳으로 분배할 수 있고, 해류.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구름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거죠. 해류와 구름과 태양인데, 이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구에 판구조론이라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붙어 있던 인도가 아시아 쪽에 갖다 붙고 호주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지구의 해류가 대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원래 지구에는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3,300만 년 전에 남극 빙하가 얼기 시작했고 260만 년 전에 북극 빙하가 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뭔가 하면 홍적세 빙하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추운 시기에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남극에 가면은 빙하를 파면은 말입니다. 그 빙하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이라든지 빙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가지고 온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남극도 빙하액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린란드는 15만 년 전까지 왜 빙하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남극 빙하액에서 찾아내는 지구의 온도예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데 이게 바로 에피카. 여기 보면은 돔3 여기서 근데 지금부터 2만 년, 지금 여기가 0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예요. 여기가 바로 뭔가 2만 년 전이에요. 지구에 2만 년 전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게 베링해가 붙어 있었던 거지. 저때 뭔가 하면은 우리 민족도 일부가 뭔가 하면은 인디안들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때 뭔가 하면은 우리 쪽에도 사람이 내려왔고 같은 민족이 저쪽으로 이제 가서 인디아에 된 거죠. 그 인디안 말 중에 말이에요. 신주 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인디안 말로 여자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가시나라 그런다고. 희한하죠. 인디안, 이게 다 어원을 통해 가지고 이때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때 뭔가 한번 보십시오. 2만 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는 위에 한 3,000km의 얼음이 얼었는 거예요. 저때 빙하기예요. 완전 지구의 빙하기고 이것이 이제 녹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면 봐요. 몬트리올 같은 데는 3,300m, 보스턴, 시카고 다 위에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만 년 전에 와서도 보면은 지구의 기온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10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 만 년 전에는 뭔가 하면 그린란드가 좋아요. 그 80만 전까지는 뭔가 남극을 주로 쓰고 왜 이 만 년은 그린란드 거를 쓰는가 하면은 이 만 년은 인류의 문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뭔가 북반구에서 인류 문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린란드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에피카 돔, 저게 뭔가 남극의 이 돔3라고 여기 있는 요걸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 GISP 그린란드 돼 있죠. 이건 그린란드 데이터인데, 이때 지금 지난 만 년 동안에도 뭔가 지구의 온도는 더웠다가 썰었다가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지금 이게 바로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홀로세 간빙기. 지난 만 천년 전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만 천년부터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이때가 이제 인류 문명이 생긴데요. 보시면은, 처음 4천년 동안은, 저게 유목 생활을 쭉 하다가 만 년 전부터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축산도 하고 이래 해서 했는데 보면, 이게 처음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4천년 동안은 온도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홀로세 이게 기후 최적기라 해가지고. 이때 정착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신빙하기라 하는데, 여기 까만 점이 뭔가 하면은 온도예요. 온도가 떨어지고. 여기는 온도는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는 증가하고 있죠. 이것도 다 뭔가 하면 그린란드 빙하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260에서 280 ppm으로 증가했다. 메탄가스도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는데 기온은 2도씩 떨어진 거죠. 우리도 말이에요. 당군 시대에 이럴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주까지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경주의 지질을 조사하면은 그 당시에 바닷물이 왔다는 거예요. 경남 창원 같은 데 있죠. 낙동강물이 바닷물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옛날에도 훨씬 더 따뜻해가지고 따뜻하면은 물의 부피가 늘어나죠. 해수면이 늘어나고 하니까 밀이 돌리는 이런 것들 다 그거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우리 민족은 그 추운 만주벌판에서 시작했느냐. 그때는 만주벌판이 따뜻한 거지. 따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따뜻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느냐. 바로 이 태양의 활동이 달라지고 태양의 흑점 활동이 달라지고 요게 바로 파란 선 요게 뭔가 하면은 이 지구의 기울기예요. 지축의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천만 년 동안 요거는 이제 11,000년인데 5천만 년 동안 떼면은 말입니다. 온난기가 달라진 거죠. 미노안 온난기, 로만 온난기, 중세 온난기, 지금 우리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그 중세 온난기하고 로마 온난기, 미노안 온난기는, 미노안 온난기 저때가 뭐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거죠. 예?
이게 따뜻할 때가 인간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발달하고 중세 온난기 저 때가 뭐냐? 바로 이 대학이 처음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문명의 인류 문명에 큰 발전이 있었던 로마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훨씬 따뜻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금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현대 온난기라 그래요. 모던 워밍 피리어드라 그러는데 이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소빙하기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소빙하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구의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 지구의 기후에서 읽고 있는 흔히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이 이산화탄소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물론 그렇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 맞죠. 맞는 말은 거짓말로 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지금 그 문제예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작된 기후. 이게 바로 이제 지구의 기후 역사인데 이 조작된 기후 역사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에요. 마이클 만. 지금도 미국의 펜스테이트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 이야기는 지구의 기온이 과거에는 안 더웠고 쭉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다. 이게 다 뭔가 하면은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척해가지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긴데 1998년에서 1999년에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냈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냐? 이 사람의 그래프를 뭔가 우리가 하키스틱이라 그래. 하키스틱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의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과거에는 허버트 램이라는 이 영국 사람의 이 그 과거 기록을 믿고 있어요. 바로 허버트 램은 뭔가 하면 금원선 있죠. 금원선처럼 지구에는 중세 때 더웠다가 소빙하기에 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만은 이걸 싹 잘라버리고 그 중세 온난기도 잘라버리고 소빙하기도 잘라버리고 완전히 그냥 쭉 오다가 갑자기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대재앙이 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후변화를 다루는 유엔기구 IPCC는 말이에요. 1차 보고서에서는 허버트 램 그걸 보고서에 썼어요. 맞다. 그런데 그걸 치우고 뭔가 하면은 3차 보고서 가면은 이걸 없애버리고 지금 마이클 만의 하키스틱이 맞다고 이번에 6차 보고서도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중세 온난기 때 말입니다. 지금의 그 얼음 덩어리 그린란드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때가 뭔가 하면 1100년 뭐 1200년 이럴 때 그때 살았던 마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할시 철치인가 저거는 뭔가 하면은 바이킹들이 가서 거기에 그린란드에 살면서 말입니다. 했던 교회예요, 교회. 교회도 지금 남아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살았고. 또 이 책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한 10년 전에 이런 책이 번역되었더라고요. 지구온난화에 속지 말아라. 지금 보면은 저게 나와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 이름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지구에 더웠던 그 중세 온난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마이클 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간 거죠. 그리고 이런 기록도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맨 아래에 그린란드의 맨 아래에 살았던 사람, 그 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추워지니까 소빙하기에 들어가니까 맨 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1300년 조금 지나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못 살겠다. 저 사람들 다 뭔가 노르웨이 사람들이에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바이킹들이 거기가 살았는데 농사 짓고 살았는데 떠났고 그 밑에 있는 두 쪽은 뭔가 하면 1500년경에 떠났다는 거예요. 추워지니까. 이 기록이 다 나오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처음으로 온도계를 만든 게 언젠가 하면은 1659년이에요. 1659년에 인간이 온도계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요 센트럴 잉글랜드,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의 센트럴 잉글랜드 저기에 여러 곳에서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그때 남아있던 온도계로 실제 측정해 남아있는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기록들을 다 이 사람이 바로 허버트 램이라는 사람이 이스트 잉글리아 대학교, 영국의 이스트 잉글리아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다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저런 논문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이 97년도에 돌아가셨거든. 저런 논문이 나와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인간이 온도계로 가지고 측정했는 온도들, 그 이스트 잉글리아 지방에 있는 온도를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는데, 소빙하기 이후에 이산화탄소하고 무관하게, 이산화탄소는 보십시오. 여기에 annual CO2는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이래 올라가는데, 이산화탄소하고 무관하게 지구 온도는 소빙하기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소빙하기에 대한 증거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모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1670년, 1671년대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경신대극연이 있어요. 경신대극연. 조선왕조 실록에 그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그 당시에 하늘에서 태양빛이 세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그때 조선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20%가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빙하기 때. 경신대극연 한번 찾아봐요. 나온다고. 이 다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 더웠다가 추웠다가 다시 지금 우리가 더워지고 있는 이 시기인데 이것을 이산화탄소라고 계속 떠드는 거죠. 또 더 황당한 조작된 역사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는 게 뭔가, 아, 정말 그렇구나. 저 옛날에 저 애들한테 가르쳤죠. 이거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뭐. 이게 이제 엘과 아니에요. 미국 부통령. 엘과가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면서 영화도 만들었다고, 다큐멘터리. 이걸 가져가면서 뭐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예요. 지난 65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는데 빨간 선은 이산화탄소고 밑에 있는 거는 기온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팍 올라갔다. 65만 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 그림을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거의 뭐 2020년대 이 책에 나오는 거죠. 415지요. 근데 요 그래프를 딱 펼쳐놓고 나면은 이 책 나오는 거죠.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거예요. 논리를 뭔가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엘고아가 거짓말 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해가지고 기온이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 과거 기록을 딱 펴놓고 저렇게 합쳐가 그려놓으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떼놓고 나면은 이것도 말이에요. 800년에서 1200년 간격으로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기온이 증가하니까 뭐예요? 바다가 더워지고 바다가 더워지니까 원래 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찰 때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지 이게 더워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랬더니 엘고아가 거짓말 한 거죠.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엘고아가 알고 거짓말 했는지 모르고 거짓말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은 아마 이 사람이 알고도 그 정도의 지구의 65만 년 동안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지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알고 그럴 건데 왜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이렇게 변하느냐. 이걸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세르비아의 밀루틴 밀랑코비치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말입니다. 지구의 과거에는 더웠다가 추웠다가 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지금 우리는 간빙기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원형으로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고 지구의 저 각도가 말입니다. 24.5에서 22.5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또 팽이가 돌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축 방향이 하나는 북각성을 보이다가 한 번은 또 다른 방향으로 보이고 이게 하는데 주기가 말입니다. 10만 년 주기로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돌고 또 4만 천년 주기로 각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2만 6천 년 동안으로 흔들리고 팽이 돌듯이 흔들리는 이 세차 운동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하면 계산까지 다 했어요. 빙하기는 7만 년에서 12만 5천 년 간빙기 저게 바로 온난기죠. 10,000년에서 15,000년 지금 우리도 지금 온난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온난기가 11,000년이 됐어요. 언젠가는 지금 지구가 다시 추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추워진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런 대단한 그 계산까지 해놓고는 노벨상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밀랑코비치 이론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뭔가 하면은 제임스 크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뭔가 하면은 무학의 대학 수의였어요. 대학 수의를 하면서 과거에 이 빙하기와 소빙하기가 왜 일어났고 왜 생기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지금의 그 대학은 앤더소니안 대학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대학 이름은 스트라클라이드인가 뭐 이런 대학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담 스미스도
같이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지. 아담 스미스보다 그 전에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라는 데가 대단한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을 보고 계산까지 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밀란코비치 이론을 언제 입증을 하게 됐느냐. 1970년대 와서 러시아 사람들이 남극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빙액을 파가지고. 남극에 빙하 조사한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 따라 유럽의 일부, 일본도 따라가고 미국도 따라가고 해가지고 하는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은 이거예요. 10만 년 주기로 기온이 6도에서 8도씨로 올라가고 기온은 바로 밀란코비치 이론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CO2는 뭐냐? 바다에 있다가 바다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오면 더워지니까 그것도 바다가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더워지잖아요. 800년 주기로 가지고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바다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하면은 바다에 녹아있는 양이 45배나 많다는 거 아니에요. 45배. 그러니까 더워지니까 위에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나옵니다. 보면. 이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 완전히 지금 그 두 사람이, 하나는 마이클 만이라는 사람이 지구의 그 중세 온난기, 소빙하기를 잘라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엘고아라는 사람이,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CO2가 증가했는데, CO2 때문에 기온이 증가한 것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건 다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IPCC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기후위기를 조작하는 거지. 제가 미국의 백악관 내부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건 내가 말씀 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기후가 말이에요. 지난, 어때요? 1950년대부터 지금 이게 웨스턴 파시픽, 서태평양, 우리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필리핀, 이게 다 웨스턴 파시픽이에요. 서태평양 지역에 태풍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태풍이 줄어들고 있다. 다 줄어드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막 기후위기 때문에 뭐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토네이도 보세요. 이게 다 기록이에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면은 북극이 좀 더 많이 더워져요. 적도보다도. 북극이 좀 더 많이 더워지니까 태풍이 씌어지고 토네이도가 씌어지고 악기상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극지방하고 적도지방하고 온도 차이가 클 때 이게 씌어져. 비슷하진 않지만은 이제 간격이 줄어드는. 가뭄도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여요. 지금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컨티넨탈 US 이게 뭔가 하면 지금 그 알래스카하고 하와이 뺀 미국 땅 떡거리 3개만큼 미국 저게 지금 녹색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는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매초 에브리 세컨 매초 축구장 2.7개만큼 점점 풀어져요. 지금 엄청나게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보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에 기후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99% 줄었어요. 물론 저것도 있지요.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그런 댐도 만들고 대책도 잘 세우고 사전에 뭐 태풍이 오나 안 오나 이런 예측도 도와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줄었든지 뭐 줄었든지 지금 기후 때문에 생기는 사망자가 99% 줄었는데 뭔 놈의 기후변화가 온다 이 이야기냐. 기후위기가 온다 이야기냐. 이 보십시오. 극한 기상은 꾸준히 감소했고 지구는 지금 더욱 푸르게 변했고 기후재난 사망자는 99% 줄었다는 거네요. 보십시오. 결론 이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지구 생태계 보약이지 기후 독약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패트릭 무어 이 박사님이 내한테 미국의 바이든 정부 들어오자마자 미국 백악관 내부에 기후 보고서를 내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딱 보니까 뭔가 이런 말 나와요. 지난 200년 동안에 지구의 기온은 더워진 것은 다 증명이 되어 있다. 또 하나가 뭐냐? 지구의 기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최소한 30년 내지 수백 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게 기후다. 날씨하고 다르다는 거지. 날씨는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뭐 그거고 기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지역에 그 지역에 날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기간을 두고 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위기라는 것은 뭐냐?
이멀전시, 크라이시스는 뭐냐? 급격한 대책을 취해야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장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하고 즉시 대책을 취해야 하는 이 이멀전시라는 게 말을 같이 붙이면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미국 백악관, 그것도 과학정책연구실에서, 과학정책실에서 올렸는 게. 근데 바이든은 그냥 발로 뭉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똑같은 걸 할 거예요. 뭔가 하면은 청와대에 원전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뭉개본 거지. 지금 미국도 똑같은 짓. 근데 그것을 저한테, 저 다음에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그거 있다고요. 그거 보면은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야, 미국도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 지지자 80%가 이 기후위기를 믿고 있고, 그거 보면은 저거 나와요. 이게 정치판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어떤 정치 그룹,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위기라고 해놓고는 나는 그걸 해결해 준다. 계속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정당이다. 우리를 지지하면 된다. 그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거죠, 지금. 완전히 환경이 정치화된 거죠.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그 레프트 리닝 폴리티컬, 자의경화된 정치 집단들이 그걸 아까 정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패트릭 무어의 이야기.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세 번째 그 지금 책에서 그 10개, 12개 장 중에 10개 장을 제가 이제 첫 번째 장이 뭔가 하면 이것도 황당하네.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한두 개는 재미삼아 아주 웃기는 거를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최고령 바오밥 나무가 죽어간다. 여기 이제 요약을 제가 정리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특이한 나무죠.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바오밥 나무예요.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인도에도 일부가 살아요. 마다가스카르에도 일부 사는데, 아프리카, 남아시아, 인도,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여러 인도양 섬에 수십만 그루가 넘게 살아가는데 수령이 2,500년이 넘는 것도 있다. 그 늙은 나무가 죽기 마련인데, 그 늙은 나무가 죽으니까 기후변화 때문이다. 어? 그 책에 나오는데, 이 얘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 나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또 이게 낙엽림이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1장에는 뭔가 하면은 이 황당한 언론들 하는 짓들. 언론들이 뭔가 있으면은 기후변화에 갖다 붙이려고. 보십시오. 아프리카 oldest baobab trees are dying at unprecedented rate. 과거에 없던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climate change may be to blame. 아마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의 언론에 팔리 나갔대요. 각종 언론에 나가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가, 우리나라도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EBS인가 방송을 한번 했어요, 이거. 내가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이 나무가 아까 전에 뭔가 하면 저거예요. 특히 뭔가 하면 이게 낙엽림이에요. 가을에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진, 저런 걸 찍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이 책에 보면 나와요. 중국에 나이 든 사람이 죽어갔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뉴스감이 되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All the Chinese is dying이나, All the baobab tree dying이나 똑같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후변화라고 난리치면 되느냐? 그 책에 나와요, 보면. 이게 첫 번째 장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까지 다 돼가면.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나도 완전히 속았죠. 나도 이 책 아니면 완전히 속았죠. 산호가 죽는다. 산호가 지금 지구온난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보십시오. 93% of Great Barrier Reef is practically dead. 이 Great Barrier Reef라는 게 뭔가 호주의 저 지역이에요. 여기가 산호가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산호가 엄청나게 사는데, 이 산호가 말이에요. 보면 이제 나오지만은, 이게 지구가 지금보다도 엄청 따뜻했던 2억 5,500만 년 전에 지구에 나왔는 건데, 따뜻한 기후를 산호가 선호하고 따뜻한 지역에만 살고 있는 거죠. 열대 지역에만 살고 있는데 지구가 더워진다고 산호가 지금 죽는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보면 보십시오. 언론에서 Great Barrier Reef is now terminal. 또 터미널 또 소개한 터니까 뭔가 하면은 터미널 스테이지고
파이널 터미널 스테이지고 뭐 각종 언론에서 막 퍼부제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다 떼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냐. 이게 산호잖아요. 나도 이거 처음 여기서 봤어요. 산호가 뭔가 하면 저렇게 색깔이 저래 있죠. 저 색깔이 뭔가 하면은 원래 산호는 말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다가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백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걸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산호에는 이 칼슘 카보네이트의 뼈가 저렇게 있고 저기에 폴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동물이고 저기에 폴립하고 식물하고가 공생하고 있어요. 저 산호의 색깔은 말입니다. 저 식물의 LG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색깔이에요. 저기에 있던 식물성 플랑크톤이 온도가 바뀌어지면은 여기에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가는 거지. 똥에 뭐면 저거예요. 산호가 색깔이 바뀌는 거는 죽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이 해류가 변할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 지나는 해류가. 그 해류가 변할 때마다 거기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달라져 가지고 그 바뀌는 고기간이 뭔가 하면 흰색으로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백화 현상이 산호가 죽는 걸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저도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일부 사람 다 그래 믿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닌데 바로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한때 이 백화 현상이 이 사람이 호주의 제임스 쿡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산호가 죽는 게 사기라고 이야기하다가 투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사람인데 피터 리드라는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시 지금 이게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2010년 이럴 때 말이에요.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언론이 대단히 떠든 거지.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산호가 다 사라진다고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보면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두 번째가 바로 이 산호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십시오. 여기 뭐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더워져 산호초가 사라진다는 가짜 재앙을 날조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다.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짜 산호초 이야기를 들려준다. 완전 지금 거짓말. 그 다음에 3사가 그거고 이제 5번째 보면 북극곰. 이것도 저 완전히 속았지. 다 속죠. 이거 완전 속고 있어. 이거 보면은 이게 왜 속는가 한번 보십시오. 뒤에 요거는 이야기하게. 지금 이런 거 막 사진 떼어놓고 난리 아니에요. 어? 북극곰 살리자 그러고 그러다가 더 나쁜 놈들이 이런 놈들이 자기 환경단체에 만 원 내면은 북극곰 살린다고. 완전히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얘들 지금 이거 보십시오. 그러고 또 이 그린피스하고 월드 와일드라이프 페더레이션이가 뭐 세계 야생 기업 이거는 말이에요. 이거 코카콜라하고 또 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당신이 1불 내면은 코카콜라에서 1불 몇십 번더 낸다. 코카콜라는 그걸 가지고 또 장사하고 말이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폴라의 You can help save the polar bear's home. 북극곰의 집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게 도울 수가 있다. 1불 내라.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1960년도에 북극곰 숫자가 5천 내지 15,000이었어요. 지금 뭐요? 28,000 지금 3만 마리. 3만 마리가 돼. 북극곰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지금 메스키모 이런 사람들은 이쪽은 말이에요. 북극곰이 마을을 침략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 치는데 근데 왜 그래 그러면 했느냐? 이거 바로 있죠. 73년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말이에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덴마크는 왜냐하면 저거거든요. 그린랜드가 덴마크 거래요.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5개 나라. 이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저걸 했어요. 그 당시에 또 73년도가 뭔가 미국에서는 그 야생 멸종 위기 방지 법도 만들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종이 멸종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이 5개 나라가 여기에 저걸 했어요. 언론에도 다 났던 거지. 73년도에. 이걸 가지고 국제협약을 서명을 해가지고 사냥을 금지했어요.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북극곰 사냥 못해요. 캐나다는 뭐냐? 에스키모를 데리고 가서 그 현지인을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돼. 워낙 거기에 막 침략을 하고 해가지고. 북극곰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거의 뭐 북극곰 보호조약을 해가지고 무분별한 사냥이 금지되면서 개체수가 지금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그 기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재정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조만간 멸종할 것이다. 공갈 치는 거죠. 완전히 뭐. 그 앵벌이 하는 북극곰에
지금 진짜 이야기를 알아본다. 이게 바로 5장에 나오는. 이 또 대단한 분이 하나 있어요. 빅토리아 대학 여자 교수인데 이분이 북극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사람 책 썼다니까요. The Polar Bear Catastrophe That Never Happened. 북극곰 대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북극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을 지금 전 세계가 이거 하고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지. 6장에 가면은 이것도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조만간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걸 가르쳤는데 이거 참 거짓말을 한다. 아직 지금 생각하면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 책 보고 나니.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원래 지구에는 5번의 이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유성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가지고 그때 사라진 게 공룡 같은 게 사라지고 다 했던 거지, 옛날에. 근데 지금 뭔가 하면 인간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6의 멸종이 온다 하는데 이쪽은 이제 저거고, 이쪽은 이게 시간이고, 5억 년, 4억 년, 뭐 3억 년 쪽 있고, 이쪽은 뭔가 하면은 number of family. 우리가 생물 그 종을 나눌 때 종 위에 있는 과라고 있어요. 과의 숫자를 말하는데,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제6의 멸종이 온다 해가지고, 저렇게 화살표를 쫙 그려놨지요. 이게 뭔가 하면 이분이 미국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했어요. 저게 제6의 멸종이 저렇게 해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걸 지금 계속 공부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의 그 주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물종이 있으면 말입니다. 개, 문, 광, 목, 과, 속, 종인데 저게 우리 종이자고. 이 종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식물의 무슨 종 할 때 그 종이에요. 그 위에 속이 있고 과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파일럼 개가 있고 문이 있고 오더가 있고 패밀리가 있고 제네라 속이 있고 종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이에요. 이봐요. 이 책에 보면 인간에 의해 가지고 멸종이 된 경우는 있어요. 종이 사라진 경우. 근데 과가 사라진 적은 없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양이 있고 안에 호랑이도 들어있고 여러 종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종이 사라진 적은 있지만은 인간에 의해 가지고 과 전체가 사라진 적은 없는 거죠. 과 전체가 사라진 게 없으면은 저기에 이쪽은 Y축을 패밀리를 해놓고 저거 꺾으면 되죠. 그냥 가야 되죠. 과가 사라진 게. 종을 하면 꺾어질 수가 있지. 근데 저렇게 해놓고 대멸종이 온다고 지금 전 세계에, 저도 학생들한테 저런 거 가르쳤다니까요. 과로 해놓고 저 종이 된다고. 근데 과거에 지금 다 저러고 있어요, 지금. 이 책 보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다가 당신 지금까지 과가 사라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꺾어놨느냐. 라고 하니까 답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말. 지금 뭐 연구 중이다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 멸종저항이라고 저게 말입니다. 쟤들이 완전히 지금 그거예요. 기후변화에 지금 난리예요. 봐요. 글로벌 워밍 and the sixth mass extinction.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멸종저항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멸종저항 때문에 fossil fuel extinction. 화석연료를 지금 멸종시켜야 된다.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에 지금 데모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멸종저항 저 단체가 지구온난화 난리지. 근데 저 뒤에가 다 뭐가 있느냐. 다 political, financial,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저걸 부추기고, 그걸 부추김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저질 에너지 기술을 팔아먹기 위한 어떤 그런 태양광 풍력이 이게 저질 에너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면 안 되거든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자력은 무서운 거라 가지고 못 쓰게 하고, 화석연료는 지구를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못 쓰게 하고, 우리 비싼 이거 써라.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 났대요. 일본도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그거 한다고 연에 165조 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17조 엔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국가에 예산. 근데 다 그게 뭐냐? 우리 세금에서 털어나가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쓰려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는 비싼 에너지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금에 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분 이야기가 폰지 사기극이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폰지 사기극 지금 벌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말이에요. 지난 20세기에 멸종되는 숫자는 줄었어요. 왜 멸종되는 숫자가 줄었느냐? 보호 정책을 썼거든. 우리 함부로 멸종위기종 못 잡아요. 멸종위기종 잡았다가는 엄청난 벌이 가하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1973년도에 멸종위기종법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법은 인간에 의한 거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인간끼리에 대한 건데, 73년도에 생겼던 ESA라고, Endangered Species Act라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인간이 인간 아닌 다른 종을 살리기 위해 했던, 잘 사는 나라는 이걸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도 멸종되는 데가 뭐 가난 때문이에요. 가난한 나라는 그게 하나의 한 끼의 식사거리인데, 잘 사는 나라는 그것을 보호해요. 지금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게 6장에 대한 이야기는. 7장도 더 황당해요. 이게 이제 환경단체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하느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당신들이 쓰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에 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책에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하와이 저쪽 가다 가면은 그레이트 파시픽 가베지 패치. 우리 한반도 면적 6배 해당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 인터넷에 떼어놓고 이 사진을 떼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딱 떼어놓고 한데 난리치니까 패트릭 무어가 이거 가져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나 사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저게 나오죠. 책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저 산이 있다고, 산. 태평양 한가운데 뭐 너무 산이 있나? 이 사진 조작됐다. 저게 보니까 저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 해일 때문에 그때 후쿠시마 해일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바다로 빠져나가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저 떼어놓고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플라스틱 써가지고 태평양에 지금 뭐가면 한반도 6개 면적, 미국 텍사스주 3개 면적을 되는 그게 있다. 계속해서 자기 환경단체에 돈 내라고 말이에요. 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이런 것도 또 떼어놨는 거죠. 새가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배에 저렇게 플라스틱이 나왔다. 새가 죽었다. 저것도 완전히 조작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가 저렇게 먹어가지고 저렇게 죽는다. 말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거 봐요.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플라스틱 조각을 주는 거죠. 이것이 마치 이게 얼마나 불쌍한 새가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 새는 말이에요. 우리 저거 있잖아요.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모래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뭘 먹고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모래주머니에서 갈아야 되는데 해안가에 사는 새들은 자갈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돌아다니는 새들은 부석 같은 바다에 이렇게 뜨는 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고 그걸 가지고 모래주머니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 쓰는 건데 이 새는 플라스틱 조각을 왜 쓰느냐? 플라스틱 조각을 하나의 모래주머니에 음식 분해하는 그걸 갈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쓰는 그걸로 쓰고 있는데 그 논문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불쌍한 새들이 플라스틱 먹어가지고 당신들이 버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거지.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새의 모래주머니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플라스틱도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다 유기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점점 분해가 되고 우리가 물론 플라스틱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다에 가서 환경단체가 공갈치는 만큼 그렇게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다. 저런 것도 나오죠. 바다에 나무 조각이 떠 있다. 그 나무 조각에 여러 생물들이 붙어가지고 살고 있고 아주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플라스틱 조각이 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인간을 악마화 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책에 나오는 그림이죠. 공 같은 거 이런 게 바다에 빠져 있으니까 플라스틱 조각으로 떠 있으니까 이 생물들이 말입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더라. 그러다가 분해가 되고 하는데 그렇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내용도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8장 가면 이게 나와요.
GMO. 이것도 그린피스가 엄청나게 반대하죠. 지금 그린피스가 GMO, 그 유전자 변형식품 먹으면은 뭐, 근데 유전자 변형식품에 어떤 물질도 없는 거죠. 찾지도 못하고. 그런데 뭔가 하면 환경단체, 언론, 정치인들은 돈을 벌고 표를 얻기 해가지고 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으면은 뭐 기형이 나오고 뭐 오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공갈을 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뭐냐? 황금살, 골든 라이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빨간색이 있는 데가 뭔가 하면은 비타민 A 결핍증이 있는 애들이 비타민 A 결핍증이 있는 지역인데 이 비타민 A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가 뭐냐? 이 사람이 골든 라이스, 쌀은 쌀인데 약간 노란색이 있는 이 골든 라이스를 개발해 가지고 이 골든 라이스가 뭔가 하면 저거예요.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이걸 보급하려고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가서 말이에요. 그 연구하는 지역을 완전히 가서 다 부수고 막 이러는 거죠. 골든 라이스 보급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패트릭 무어가 이 지금 그 투쟁을 하는 거죠. 투쟁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까지 데리고 가지고 저기 가지고 그린피스 배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린피스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그린피스는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수백만의 그 매년 말입니다. 비타민 A 결핍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 애들이 있는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투쟁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GMO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게 완전히 GMO가 가짜장. 이거는 사실은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GMO를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되고 GMO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먹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환경단체에서는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그 이야기. 9번째, 이게 이제 원자력. 그게 보십시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아주 놀라운 발명이라. 생산 에너지당 사상자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발전 기술 중 하나다. 이 원자력 에너지를 핵무기와 같이 그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 핵의학과 같은 유익한 핵기술을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리마일, 뭐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건에 대한 것들. 사실 후쿠시마, 체르노빌 말고 말이에요. 후쿠시마하고 스리마일은 아무 사람도 안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언제 이거기는 원자력 발전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이번 정부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한 거죠. 후쿠시마에서도 원자력 발전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해일 때문에 죽었지. 원전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체르노빌도 사실은 40명이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 나와요. 다른 화재 사건, 캘리포니아 산불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그러고 지금 또 그 체르노빌은 러시아의 저질 원전 기술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기술도 쓰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온다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잘 짓고 하는 거, 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그 책에다 들어있어요. 그 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잘 짓고 아주 뭐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뭐 뮤지엄처럼 박물관처럼 잘 지었다고 이 이야기도 하고.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단위 발전 에너지당 죽은 사람 숫자 풍력, 태양광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그 뒤에 에너지 정책 조금 이야기가 나와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한정되고 소중한 자원, 화석연료를 우리가 절약해야 된다. 기후위기는 아닌데 이런 좋은, 이렇게 좋은 화석연료가 우리 미래 세대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석유 없으면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유 없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제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를 위해 에너지 혼합 믹스 정책이 필요하고 전력으로 가능한 모든 수요를 원자력으로 대체해야 되고 지금 현재 80%가 화석연료인데 지금 우리 80%를 화석연료 쓰는 거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건물의 냉난방, 우리 그 고속철도 이동수단, 전기차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전기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원자력으로 다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80%가 지금 저거에 화석연료잖아요. 석탄 석유인데 그 중에서도 뭔가 하면은 G20
지금 그 선진국들은 거의 90%예요. 우리나라도 뭐든 지금 아무리 뭐 풍력이고 어떠고 하지만은 거의 뭐 8, 90%는 이 화석 연료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자는 거죠.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줄이고 그 줄이려고 하면은 유일한 대안이 뭐냐?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이 그림도 거기 있죠. 러시아는 벌써 큰 배를 원자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쉐빙선 같은. 그 원자력 잠수함. 우리도 지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미국의 그 큰 배 지금 그 컨테이너 선들 이런 것들을 원자력으로 가고 앞으로 이 소형 원자력이 나오면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산불, 이것도 황당한 거죠. 지금도 산불만 나면 기후변화라고 난리 치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나도 이게 처음 알았어요. 산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은 좀 자세하게 모르지만 크게 바닥만 타고 있는 이 그라운드 파이어가 있고 지면만 타고 이제 꺼지는 거죠. 완전히 타는 크라운 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지면 화재와 수관 화재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산을 잘 관리하고 산에 어떤 그 고사목, 노무목 없애고 낙엽도 끌어주고 이러면은 대부분 산불이 나더라도 그라운드 파이어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 낙엽이 쌓이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그게 생태계 보호하는 줄 알고 미국도 말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산림을 잘라가지고 벌목해 준 거고 그때 벌목해서 팔았는 돈이 뭔가 하면 붉은색이에요. 미국도 한때는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쓰고 또 저것도 한 거죠. 관리도 하고 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오죠. 그린 레프티스트. 녹색 좌파라고 쓰는 책에도 그래 나와요. 녹색 좌파들이 벌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거의 벌목을 못한 거죠. 80년대 와가지고 거의 벌목을 못했어요. 못했는 게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못했다. 점박이 올빼미 살린다고. 점박이 올빼미 살린다고 환경단체들이 산을 손대지 말아라. 산에 왜 인간이 손대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에요. 한양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낙엽이 쌓여있다니까요. 그 낙엽 쌓여있는 것이 화재도 하지만 그게 나중에 뭔가 적이 돼요. 수질 오염은 뭐 각종 문제가 되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뭔가 하면은 산불이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요. 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1926년부터 지난 100년 동안 보면은 옛날에 보십시오. 산불 엄청 났어. 엄청 나다가 미국도 뭔가 하면은 저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헬리콥터 동원하고 각종이 그 산불 대책을 여러 가지 씌워가지고 물도 어디서 수송하고 산불 대책을 세우는 바람에 미국이 산불이 확 줄었죠. 확 줄었다고. 과거보다도 훨씬 줄었어요. 그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증가한 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증가한 것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자기들 때문에 산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대형 산불이 되는데 이것을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면피하기 위해 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 기후변화에 왜 산불 나느냐 이거지. 응? 지금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를 이보십시오.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대안을 내. 지금 우리도 빨리 산림을 관리해야 된다. 산에 벌목도 해야 되고 낙엽도 끌어와 가지고 하고 그거 가지고 많으냐? 미국의 버몬트주라든지 버지니아주 같은 데는 지금도 저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산에 나무를 잘라와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석탄 대신 쓰는 거지. 저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산에 관리를 해야지 산불이 줄어드는 거지. 지금처럼 저렇게 하면은 뭐가 터지면은 기후변화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거 지금 봐야 될 거예요. 11장에 이제 마지막 가면 이것도 웃기는 거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닷물이 산성화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처음에 UN의 IPCC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니까 기후가 더워질 거라. 실제로는 안 더워졌거든요. 98년도부터. 이 책에도 나오죠. 안 더워진 거죠. 안 더워지니까 얘들이 무슨 말을 만들어낸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덥게 하지 않더라도 바닷물에 녹아들어가지고 여기 봐. 여기 저거예요. 안 더워진 거 아니에요. 관측된 거죠. 지금 No Global Warming for 18 years, 4 months.
안 더워졌어요. 안 더워지니까 이때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어가지고 바닷물에 CaCO3, 카보닉 애시드가 돼가지고 이것이 산성화되면은 바다에 사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산호라든지 조개 껍질이라든지 가재 뭐 이런 것들 다 죽는다. 이거. 해양 산성화로 석회화 동물이래. 석회화 동물이 산호, 조개, 게, 새우, 플랑크톤도 일부 그게 CaCO3로 된 게 있어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도 내놓고 하지. 이거 날조된 거짓말이라 이 책에서. 또 다른 책도 제가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에요. 왜 날조된 거짓말이냐 한번 봐요. 재밌어요. 산성화도 아니고 더욱 왕성한 완전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가는가 하면은요.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바다에 녹아들어가지고 바다의 pH가 떨어지더라. 하와이에서 주변에서 측정한 거예요. pH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저것이 앞으로 10년 넘으면 점점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떨어져도 지금 pH가 8밖에 안 돼. 앞으로 2100년까지 말입니다. 2100년까지 지구의 대기가 매년 2ppm씩 증가해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2100년까지 pH 7.8 돼요. 안 되는데 pH가 7.8이면 이게 요거 되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예측이었다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pH 7.0 이하일 때를 말하는 거지. pH 7.8이 무슨 놈 산성이냐 이거예요. 알칼리성이고. 어? 이거 거짓말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지금 pH 7.8인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여기. 바로 훔볼트 해류 지역이. 여기에 pH 7.8인 지역이. 이게 책에 나오죠. 7.8 지역이 하나 있어요. 이 훔볼트 해류가 올라오는 저 지역은 세계 엔초비, 그 멸치류, 정어리, 고등어 어획량이 20%. 저게 황금어장이에요, 저게가. 왜 황금어장이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잘하고, 광합성을 잘하니까 뭔가 하면 엄청난 물고기가 사는 거죠. 훔볼트 해류는 사실 낮은 pH 덕분이다 해놓고 보십시오. 훔볼트 해류는 전 세계 단위 해수면당 가장 높은 어획량을 나타내요. 완전 반대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왜 훔볼트 해류는 pH가 지금 7.8이냐? 왜 이산화탄소 높으냐? 남극에 찬물이 있죠. 찬물에는 CO2가 많이 녹아들어가고 남극에 이 찬물이 녹아들어가지고 이 훔볼트 해류라는 게 뭔가 하면 페루 해류, 훔볼트 해류라 그러는데 요것이 녹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차니까 밑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오는데 저게 바로 훔볼트 해류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지금 만약에 pH가 말입니다. 7.8로 된다. 지금 전 세계 바다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자라는 거예요. 완전 지금 우리 그 육상에서는 식량이 풍부해지듯이 바다에는 엄청난 그, 이게 보십시오. 이 재밌는 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실험이 아닌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줬는 거죠. 높여주니까 가재가 더 커져 버렸고 개도 더 커져 버렸고 앞으로 지금 말이에요. 지금 CO2가 증가한다니까 증가하기 마련이에요. 증가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아리백하고 뭐 오만지 대bat장 매년 2ppm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지구는 더욱 푸르러지고 바다에는 더 많은 물고기와 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원래 더울 때가 생물종이 더 풍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가 아니고 완전 거짓말이에요. 반대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것.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더 웃겨. 이게 뭔가 바다 코끼리가 말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집단 자살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넷플릭스의 방송에 나와요. 바다 코끼리가 기후변화로 해빙이 사라지자 바다 얼음이 사라지니까 살 데가 없어가지고 절벽에 올라가 죽었다. 집단 자살했다. 이걸 넷플릭스에서 만들어가지고 푸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 놀라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기후변화 때문에 뭐 바다 코끼리가 집단 자살하고 말. 이게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 러시아에 있는 철키, 러시아가 북극하고 접해 있는 이 지역이 이 지역 가면은 바다 코끼리가 저렇게 집단 서식하고 있는데 이 바다 코끼리가 저 올라가 떨어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넷플릭스 잘 찍었어요. 잘 찍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야 이게 바다에 얼음이 없으니까 바다 코끼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절벽에 올라가 자살하는구나.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뭔가 하면은 북극 곰이 말입니다. 옛날부터
북극곰이 옛날부터 뭔가 하면은 바다 코끼리를 잡아먹기 해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꼭대기로. 몰아가니까 바다 코끼리가 올라가서 들어갈 때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면은 얘들이 잡아먹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북극곰이 바다 코끼리를 잡아먹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죠. 전술이죠. 이걸 집단으로 몰아가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찍어가지고 전 세계를 했던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데이비드 아텐버그인가요? 이 사람이 이걸 찍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내보내고 보십시오. 세계 월드 와일드라이프 페더레이션, 세계 야생 기금에서 잘했다고 박수 받고 이어가지고 이제 상도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늙은 툰베리라고 해요. 툰베리는 어린애잖아요. 완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 거짓말을, 근데 이것도 또 아까 저분 있죠. 그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교의 그 여자 수잔 크락포드. 이 사람이 다 정리해가지고 과거부터 북극곰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바다 코끼리를 잡아먹었는지 다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방송에서 떼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수백만 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이게 책에 공대에 있는 교수로서 책 쓰는 걸 재밌게 하고 외국에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읽다가 아주 번역해야 돼 싶어가지고 저자한테 이야기가 번역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번역한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자가 아주 충격적인 그는 내가 번역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자였고 가장 충격적인 그 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고 여기에 나오는 이 불편한 사실이라는 이 책이 있지요. 이 책이 완전히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책을 한번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면은 이게 완전히 저겁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불편한 진실에 대비해 가지고 엘과가 몰랐던 그 기후변화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고 그 말고도 뭐 보이지 않는 무지개 저게 이제 무선통신 시대의 이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들 그 피해 사실 전자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전자파에 대한 책을 한 몇 권 썼어요. 몇 권 번역했어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전자파 침묵의 봄, 그리고 뭐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 저거는 뭔가 하면 저것도 우리가 볼 만한 게 뭔가 하면은 버클리 대학의 잭 홀랜드 교수가 쓴 건데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환경을 지키는 최선의 제도고 또 하나가 뭐냐? 가난이 환경에 얼마나 나쁜 거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잘 살려고 하다가 지금 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논리가 나왔는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이 환경의 최대적이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이야기. 제가 밑에 썼던 책들이고 한데요. 이 책을 번역하고 난 뒤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적 환경주의 저 책을 번역하고 나서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그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단체가 잘못된 지식들 너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걸 하는데 바르게 우리가 환경을 알릴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5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국 자유환경총연맹 자유주의자와 환경주의자의 만남.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된 거 이랬대요. 잘 봐야 되는 게 말이에요. 환경은 원래 인간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느냐.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배울 때, 81년도에 내가 유학 가지고 했는데, 한 8년 거기서 했는데, 제가 배울 때는 뭔가 하면은 인간을 위한 게 환경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환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잘못됐네.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에요. 환경주의자로 위장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수박이라 그러는데 껍질은 녹색이고 안에 빨개요.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요.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대요. 환경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환경 핑계로 당신들 이거 하지 말아라. 환경 핑계로 네 재산권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니까 못 쓰게 하고 어마어마한 그 규제를 되는 거죠.
제가 그게 아니다. 그린벨트 문제, 상수원 보호무역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지금 다시 봐야 돼. 그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그 한국자유환경총연맹이라는데 그걸 하고 있고 제 개인 채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했던 것들을 올려놓는데 보면은 박석순의 부구환경이라고 보면은 혹시 그거 되면 이 속에도 있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